우선은 염증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안구 표면 질환에 의해서 눈물이 많이 난다면은 눈물샘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눈물개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눈물개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눈에 머물고 그것이 하수도끼인 코 눈물길로 빠져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꺼풀 표면의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각막 질환이라든가 혹은 염증에 의해서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이는 안구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눈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두 번째, 안구 표면 질환인데, 안구 건조증 이외에도 결막이완증 또는 눈물 언덕 비대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눈물이 표면에 많이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눈물 언덕이 비대되게 되면은 이제 눈물점을 맞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상기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눈물 흘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분야입니다. 하부코 눈물길인데, 이 하부코 눈물길은 눈물점으로부터 코까지 나가는 그 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눈물이라는 것이 하수도길을 빠져나가는데, 이 하수도길은 첫 번째 눈물점에서 모이게 되고, 이 눈물점을 통해서 상하부 눈물 소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통 눈물 소관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눈물 주머니에 모여서 이것이 하부 코 눈물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주로 하부 코 눈물관이 눈물 주머니에부터 코까지, 거기가 이제 제일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물 흘림의 원인입니다. 외래에서 흔히 하는 검사로 힐름 바늘을 주사기에 부착시켜서 이를 관통해보는 관류 검사가 있습니다. 이 관류 검사를 해서 혹시 식염수가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하부 코 눈물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류 검사에서 잘 관통되지 않는다면은 상부 길인 눈물점에서부터 공통 눈물 소관까지 폐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돈 미세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누돈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눈물점으로부터 하부 콩 눈물길을 지나서 코로 빠져나갈 때까지 해부학적인 폐쇄가 어느 곳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류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은 누도 미세 내시경을 하여서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에 실리콘관 삽입술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누도 미세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누도 미세 내시경을 하여 해부학적 폐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해부학적인 폐쇄를 제거한 것이 이제 다시 다치지 않도록, 또는 그 원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콘관을 삽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실리콘관 삽입술의 주 목적입니다. 그 한번 삽입한 실리콘관은 3에서 6개월 정도 두게 되고, 만약에 환자분께서 중간에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심하다, 대표적으로 눈곱이 많다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 혹은 눈물이 너무 극심하게 많이 난다면 중간에 제거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미하게 있다, 혹은 눈물이 개선 효과가 높다면 가능하면 6개월 정도 실리콘관을 두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누도 미세 내시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치료 패러다임 변에서 누도 미세 내시경을 시행하고 만약에 그것을 실패한 경우에 내시경적 비강 눈왕 문암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제가 우회술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특히 주사기 관류 시험을 해서 전혀 가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누도 미세 내시경이 나옴으로 해서 일단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실패했는 경우에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자시술인 누도 미세 내시경하 실리콘관 삽입술을 했을 경우 그 결과 또한 우회술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는 경우에 우회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누도 미세 내시경 하에 실리콘관 삽입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을 경우, 또는 누도 미세 내시경으로 개방하지 못했는 경우에 한해서 우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회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앞서 했던 시술보다는 이제 성공률은 물론 높긴 하지만은 이 우회술 과정에서 뼈를 깎아야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해부학적 길이 아닌 다른 인위적인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이제 통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회술에 앞서가지고 누도 미세내시경화 개통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좋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본인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눈물이 호전됐다가 눈물이 다시 난다. 그러면 좁아졌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실리콘간 삽입술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길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다시 또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도 한 2, 3개월 정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바라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때론 막혔거나 좁아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드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또 실리콘간 삽입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